됐어요? 네. 네. 야, 일단 주시고 네. 소리 나는지 유튜브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하려면 1층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좀 앉아서 같이 좀 체크를 해드릴까요? 그거 저기 한글 그 PDF 파일도 풀어놔야 되죠. 아, 네. 아니야, 됐어. 아, 뭐, 지금 막 됐어. 아이고, 4분 남았어. 나도 안 갔으면 좋겠어. 아주. 아, 나도 지금 싫어. 지금. 자, 자리에 들어오셔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기 한 5분만 좀 앉아가지고 지금 들어오세요. 아까 어디까지 했지? 거기 했잖아. 맞아. 거의 본인이 못해서 수업했죠. 네. 이게 단위거든요. 295단, 290단 뭐 이렇게 있는 마이크 안에 맞춰서. 예. 되시면. 저 5분. 앉아있는 거 왔어? 안에 더, 왼쪽. 이거 혼자 아니면 제가 지금 알고 있어. 함께 예위원들이 상대위원 전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저희 정도는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재석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리에 속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이 넘어야 속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 자, 재석 확인부터
띄워주세요. 화면에 전체 재석 확인. 자, 재석 확인 A를 눌러주세요. 과반이 넘어야 속개를 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넘었어요? 네. 과반이 넘었기에 속회를 선언합니다. 삼남년에 어디 앉아 계셔? 황병원 감독 요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무를 진행하는 우리 감독회장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꾸 저를 보고 지난 1년 동안 NCC 연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짧게라도 보고를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어요. 박정민 감독님 위원장이신데 잠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보고로 그냥 받습니다. 예. 한국교회협의 NCCK 대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정민 감독입니다. 처음에 이 일을 감독회장님이 맡기셨을 때 이렇게 국내적으로 큰 관심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지나친 관심들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압박감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우리 감리교회를 거룩한 감리교회 올바른 진리 위에 세우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동안에 진행됐던 상황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 출범한 것은 지난 3월 28일 감리교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한 시간은 만 6개월이 좀 지난 상황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정민 감독, 위원으로는 김한중 목사, 김근수 목사, 김홍구 목사, 유영준 장로, 이정숙 장로, 조석재 장로, 이성인 권사 이렇게 8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차 회의는 5월 8일 날 수지 목양교에서 모여서 조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김근수 목사님을 서기로 선출하고 향후 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2차 회의는 6월 19일 날 수지 목양교에서 있었는데 이때 우리들이 위원들 교육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역사 속에서 감리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감리교회의 위치가 세계 교회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더 나가서 에큐메니칼이 무엇인가, 또 동성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홍정호 목사, 신반폭교 홍정호 목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함께 교육을 했습니다. 3차 회의는 지난 8월 1일 날 감리교 본부에서 저희들이 편의상 NCCK 탈퇴를 주장하는 분들을 탈퇴 측, 또 NCC나 WCC 측을 찬성 측 이렇게 좀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탈퇴 측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왜 NCCK와 WC를 탈퇴해야 되는지 이구일 목사님, 민도원 목사, 최양재 목사, 양성모 장로, 박원순 목사, 이명재 목사, 송상면 목사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왜 NCC와 WC를 탈퇴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서 4차 회의 때 우리 그분들이 제시한 그 이유 왜 WC와 NCC를 탈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면담 내용들을 질의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잘 정리하고 났는데 저희 다시 회의를 한 결과 혹시라도 탈퇴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저희들이 혹시라도 곡해할 수 있겠다. 첨삭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한 면담 내용들 다 내려놓고 그 아까 8개 단체 대표자들이 주신 그 안건을 그대로 WCC 측과 NCC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2일 날 WC 중앙위원인 우리 박동 목사, NCK 총무인 김종생 목사를 우리 감리교 본부로 불러서 그동안 우리 그 탈퇴 측에서 제시한 탈퇴 이유서 그 이유를 그걸 전달을 했습니다. 문건을 전달하고 이제 앞으로 향후는 저희들이 NCCK와 WC 측에 전달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대안감리의 대책을 수립해서 차기 행정총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내년 행정총회에서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아마도 그 2025년도 입법회의 때 후속 그 입법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NCCK 대책위원들의 역량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복음적이십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분명히 복음적이며 합리적인 결론이 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제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NCCK나 NCCK 측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공식화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감리교의 또 신학과 복음적 입장과 다르다라고 하면 제가 앞장서서 귀치를 들고 탈퇴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감독장님께 권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활동을 믿어주시고 마지막 결론은 저희들이 어떤 외압에도 빌라도의 판결을 하지 않도록 복음적인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보고를 드립니다. 자, 이 보고는 보고대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재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재석 확인해 주시죠. A번을 눌러 주십시오. 시작한 거예요? 아직 완전히 안 나왔어요. 화면 나오거든 막 눌러요. 자, 눌러도 됩니다. 누르세요. 예. 자, 이제 제4장 감리사와 지방의 부서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295단. 295단 사망사항 함께 하겠습니다. 감리사의 자격에서 사망은 불가 확인서 제출을 당해년도 지방회 개최 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제출 시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중요해서 그 당해년도 지방회 전까지 제출을 뺀 것입니다. 선거법과 통일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항은 기한을 명시한 겁니다. 이것도 선거법과 통일을 시킨 겁니다. 정회원이 된 이후에 재판법에서 정직 이상이나 국가형법, 특별형법 포함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입니다. 선거법에는 5년으로 돼 있고 여기는 그냥 돼 있어서 선거법과 맞춘 겁니다. 논의가 필요한가요? 네.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됐습니다. 298. 8단 감리사의 직무입니다. 15항을 삭제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신 자료집 71페이지에 보면 504단의 제4조 각 의회 및 위원회 구성 원칙 사항 신설에 따라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6항은 감리사는 지방회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 응급부담금, 기여금 납입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때 이임 결의를 보류한다. 신설입니다. 네. 이 문제 논의 필요합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되었습니다. 제5장 감독과 연회본부 308단입니다. 구항 상충된 내용을 통일시킨 겁니다. 감독은 연회 회기 중 감리사 선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제97조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한다입니다. 예, 통일시킨 건데 이의 있습니까? 네, 네. 질문 앞을 보고 해. 앞을 보고. 예, 나보고 하지 말아. 나는 아니야. 저쪽 보고. 예, 알겠습니다. 김종호 의원입니다. 개정안 현행을 보면 연회 총무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마쳤는데 다음 총무를 선출하지 못했거나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총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선과 새로 임명하는 것이 동일한 건지 그거 질문드립니다. 네. 어떠한 답을 주세요. 예? 같은 거잖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총무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감리사하고는? 네. 그 다른 내용이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찬반은 물을 수 있잖아. 예? 보소는 다시 뽑는 거고, 자녀 임기를 뽑는 거고, 이거는 감리사를 아예 못 뽑았을 경우 뽑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연회 총무가 없어졌지. 감리사의 선출인데. 총무는 실행부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거는 건드리질 않았잖아. 여기 현행안은 감리사 또는 연회 총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감리사를 해놓고 밑에 총무는 보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나누어 놓은 건데 나눠놨죠. 감리사는 감독이 뽑는 거고 총무는 연회 실행위원회에서 뽑는 거로 그 나눠 놓은 거잖아요. 네. 무슨? 자, 이안 의견 얘기해 주세요. 예? 결국 왼쪽에 현행과 개정안이 문구만 나눠놨을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은 건데 틀려요? 예, 예. 선출이 되지 않았을 때. 중부위원회 이은주 회원입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는 내용 중에 보면 감리사 선출과 연회 총무 선출이 두 개 합쳐놨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걸 지금 지혜롭게 하려면 감리사 선출 부분 항과 총무 선출 항을 두 항으로 분리시켜서 따로 개정안을 만들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걸 함께 묶어가지고 가게 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분과 같이 총무 선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을 두 항으로 만들든지 따로 안 그러면 그냥 놔두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두리뭉실 감독이 다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감리사와 연애 총무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그랬는데 그때 지방실행부에서 하는 것을 감독선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법 개정이 됐는데 그러한 법 개정을 하려면 항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현행안에 제 질문 지금 말씀하신 분과 전혀 다릅니다. 현행법에는 법리사와 연애 총무가 임기를 마쳤을 경우 그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현행 총무의 임기를 마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자녀 임기 보선만 되어 있으니 현행법과 이 개정안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분리 이건 아닙니다. 분리는 아니고 보선이라고 하는 말과 새로 뽑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개정안이 총무 임기를 마친 사람을 못 뽑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뽑느냐? 실행부에서 뽑으면 된다고 그러면 되는데 보선한다 그러니 보선은 임기 마친 사람은 무슨 보선을 또 합니까? 새로 선출하는 것 그거를 질문한 겁니다. 결혼해도 지금 해놓고 제로는 되냐? 자, 지금 여기 보선이기 때문에 자녀 임기입니다. 새로 예, 뽑은 4년인데 그렇지. 보선이기 때문에 자녀 임기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둘로 나눌 수는 없어요. 올라온 거를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감리사 선출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감리사를 선출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건 맞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연애 총무는 보선하도록 하면 자녀 임기를 한다 그렇게 있잖아. 그러면 총무를 보선했을 경우는 자녀 임기지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임기 마친 사람의 보선은 임기는 2번 하게 돼 있잖아. 2번 하면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뭘 또 보선을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은 현재로서는 이거를 둘로 나눌 수도 없고 받을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돼. 자, 투표해요? 네. 자, 찬성은 A, 반대는 B, 기권은 C. 투표 시작. 네, 부결됐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가 그 앞에 교육자가 이임할 경우 응급부담금, 기여부담금 납부 안 하면 이임 결의를 보류한다 그랬는데 아마 부담금은 그렇지만 기여금인 경우 못 낸 분들이 많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문이 지금 나온 거예요. 통과됐지? 통과된 게 더 거론 다시 못하지? 예. 다음에 바꿀 때 바꿔. 그래도 이게 통과되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2년 동안 고생해서 그 고생하고 다음 회기 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응급 부담금하고 기여금하고 분리를 시키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감독과 연애본부 321단입니다.
연예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회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평신도 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계획 수립, 실천 방안 등 수립을 사회평신도 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평신도 단체의 지원 육성, 계획 수립, 실천 방안 등을 수립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아까 저 사평부의 역할을 조금 확대시킨 거죠? 네. 어떻게 해요? 이 있으세요? 예, 이 없으시면 가시면 예하세요. 감독회장과 감리의 본부. 343단 본부의 부서 2항에 있는 것은 현행을 삭제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가지신 자료집 68페이지에 보면 362단 감리교 본부 정원 축소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이대로 하기로 했는데 못했으니까 자동 삭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도서출판. 결의를 해야 돼요? 결의를 해야 된다네? 결의 안 한다고 살아남을 수도 없잖아.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 삭제안 어떻게 할까요? 예, 동의는 여기서 내놨으니까 한 거요. 예, 이 있으세요? 예, 이 없으시면 가하시면 예하세요. 통과됐습니다. 도서출판 KMC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도서출판 KMC 설립 근거 신설 및 독립재산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안입니다. 1항 감리회는 본부 조직과 별도로 독립하여 도서출판 KMC를 설립하고 감리회 본부와 독립재산으로 운영하되 본부는 사무실 제공 외에 일체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 도서출판 KMC는 설립, 운영, 이사회 설치, 사장 선임 및 직원 임명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사실 현재 도서출판은 자기들이 벌어서 직원들 임금 다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들어가 있는 사무실 임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만 지원해 주는 거고 임대비만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신설했냐? 이거를 선언적으로 독립적으로 가도록 더 법률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재산제는 앞으로는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임대료도 내라. 그리고 완전히 떨어져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안 어떻게 할까요? 이 있습니까? 네, 저기 발언 있으면 하세요. 경기연의 이수기 회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리교 조직과 별도로 떨어져 나간다고 독립한다고 우리가 이제 독립재산제는 벌써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KMC 사장은 누가 어디서 뽑지요? 네? KMC 사장은 누가 어디서 뽑게 되죠? 이사회에서 뽑죠. 그 이사회를 KMC 자체 내에서 법을 규정하고 운영하게 되면 이건 감리교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데 그 뭐 사무실 내줄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아니에요. 연회에서 파송하잖아요, 이사를. 연회에서 파송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본부에서 이게 별도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가 싶습니다. 별도의 운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은 독립재산제로해서 하는 건 맞는데 우리 감리교 조직과 별도로 독립하여라고 하는 거를 이걸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걸 제가 그렇게 안 의문입니다. 넣으면 안 넣을 운영으로서만 독립하는 걸로 독립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원 또 사장 선임 및 이거 만들어도 현행 감리교에서 파송한 현행 이사가 감리교 연회에서 파송한 이사가 결정해요. 네, 그래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안 이 있습니까? 이 없으시면 가하시면 예하세요. 통과됐습니다. 3, 4, 5. 345단은 이슬람 이단 대책에 관한 업무를 교육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아랫단에 보면 347단에 11번에 신학정책 및 이단 대책에 관한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예. 345와 347조 7단을 함께 봐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2단 대책은 교육부로 옮기고, 그리고 이슬람 선교 대책은 선교부로 가져가고, 그렇게 하도록 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2단이나 신학정책 문제는 교육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선교정책은 선교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45, 347 보면 거기다가 교육부 업무 중에 목회자 배우자 연수, 그리고 교회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업무까지 같이 합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부연의 이현 회원입니다. 교육국 직무 가운데서 그 산돌학교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한꺼번에 의결하시면 이것도 그냥 같이 넘어가니까 이 이게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산돌학교 건 지금 아니잖아, 이게. 아니, 조 항목을 같이 지금 묶으셨으니까. 아닌데? 예?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 네네. 그러면 이슬람 대책하고 신학정책 17단, 11단 그거 두 개만 하십시다. 그 두 개 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강하시면 안녕하세요.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14단 목회자, 배우자, 연수 교육에 관한 업무 이 있습니까? 예, 이 없으시면 강하시면 안녕하세요. 네, 통과됐습니다. 17단 교회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업무. 네. 5번만,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장계위에서 법률 개정 회의록을 제가 좀 입수를 해서 보았는데요. 법률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감리교 공동체의 이익에 반한다든지 변화된 세상의 질서에 불합리하다든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요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산돌학교를 직무에서 제외를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산돌학교의 교사 자격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봉이 임시직이 4천만 원이고 교사가 5천에서 6천을 받는다. 세 번째가 급식도 교육당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 네 번째가 학생 정원이 30명인데 6명이다. 다섯 번째가 편향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강사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5개가 사실이 아닙니다. 월급 그렇게 안 받는데. 회의록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결의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격자가 교사가 지금 총 7명인데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이고요. 2명은 우리 감리교 정혜원 목사가 교사를 하고 있고요. 3명은 경기도 교육청 등록 대한교육기관에서 교직 경력 18년, 10년, 6년차 경력을 받은 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교사가 1명이라고 하는 근거고, 연봉이 임시직 4천만 원이라 그러는데, 제가 오늘 와 있는 학교 교사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임시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2,7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225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최저임금 9천 몇백 원에 합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금 교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급식도 2018년도 남양주시 급식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남양주시로부터 연 2,700만 원을 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6명이다 그랬는데 지금 22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고요. 편향된 강사라 그러는데 강사가 체육 과목하고 목공 강사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편향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1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회장님. 지금까지 이 산돌학교는 감리교에서 한국 개신교 최초로 대안학교라고 하는 네임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년 동안 215명이 감독회장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역대 감독회장님이 다 졸업장을 줬어요. 저희 두 아이들도 감독회장님이 준 졸업장을 받고 이 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준혜원 전도사를 하고 있고, 하나이는 감신대 대학원을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명이 열심히 지금 입석교육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산돌학교를 이 직무에서 왜 갑자기 빼버려서 감리교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는지, 이거는 아까 우리 감독회장님이 설교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 중요한 일이다, 오늘 회의가.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산돌학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랑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최초로 교단이 세운 대안학교인데, 근데 그 산돌학교를 없애고 교회에 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넣어놓는 거는,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없애버리고 뭘 또 운영하고 연구하는 거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오늘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니, 입법 총재 찬성이죠? 반대죠? 예, 반대입니다. 네, 됐습니다. 좀 현명하게 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람이 어떻게 무슨 발언? 되시나요? 찬성 발언, 반대 발언? 예, 조람이 어떻게 되세요? 반대하시는 분? 아니, 지난번 지금 말씀하신 분 저는 예, 됐습니다. 네, 찬성, 반대. 찬성입니다. 아, 찬성? 찬성. 지금 반대한 거고 찬성 네, 한 분만 하죠. 네네. 저는 충북연의 안용우 회원입니다. 이 규정에 보면은 대안학교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로 산돌학교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바뀐 것이 산돌학교를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의 산하에 산돌학교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산돌학교, 교회에서 설립한 산돌학교를 다 관장한다는 얘기지 산돌학교를 이거를 없앤다는 그러한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을 그대로 살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네. 자, 그만하십시다. 예? 예. 잠깐만. 예, 잠깐만. 빨리. 아니, 여기 하고. 6번. 짧게 하세요. 짧게. 네, 다 알아들어서 지금. 네, 찬성인데요. 지금 반대 측에서 조금 왜곡된 그 내용을 마치 전체 회의록인 것으로 이렇게 부각이 돼서 정정 차원, 그리고 장개위에서 논의된 본질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열거하신 내용은 장개위에서 요 직무에 포함되는 산돌학교 관련 내용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대화의 한 5% 남짓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95%는 뭐냐? 첫째, 연회 총실위에서 결의가 돼서 산돌학교 규정은 교육부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보내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 총회 감사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한 후에 교육국으로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산돌학교를 배제시켜야 된다. 세 번째, 직무상 관련돼 있는 교육국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산돌학교는 배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교육국 안으로 해가지고 장개위에 상정된 안입니다. 참고로 저는 장개위원이면서 교육국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법안 상정을 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5가지 항목은 그 극소수의 의견에 들어왔던 내용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 감리회 정책에 의해서, 즉 전국에 수많은 대안학교가 있는데 왜 산돌학교만 여기다 집어넣느냐 하고 민원이 지금 쇄도합니다. 우리도 자. 넣어달라, 우리도 넣어달라. 됐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산돌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산돌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교육국에서 관할하는 건 내용만 뺀다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 찬성이 반대죠. 마지막에 반대, 짧게만 예. 해주세요. 짧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산돌학교의 출발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사립학교 분교와 관련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상당히 심각한 분교로 발전될 수 있고,
그 부담은 다 감리교회가 지게 될 것입니다. 산돌학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로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산돌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은 법적으로 감리회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감리회 내에 감리회 신자나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산돌학교와는 원칙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중에서 산돌학교 관리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빼버린다면 그럼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문제를 관리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말썽을 부르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감리회가 책임져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그럼 관리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점에서 산돌학교에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또 이런 문제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냥 교육국위원회에서 없애라고 했다. 뭐 어디에서 없애라고 했다. 해서 입법부에서 당장 이걸 빼버리면 이 산돌학교 문제는 사립학교 문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갈등과 위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법부에서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서 법이 발효되면 산돌학교는 바로 분규나 갈등으로 심각하게 감리교회에 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점 고려해 주십니다. 예. 지금 찬성 2분, 반대 2분 얘기 다 들으셨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가부는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투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 현 개정안에 찬성 A, 개정안에 반대 B, 기권 C 눌러주세요. 서급에서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저 발의하시는 분들은 조남을 좀 또박또박 이게 마이크가 울려서 잘 안 들립니다. 좀 조남을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부결되었습니다. 자, 354단. 제 154조 인데 현행은 총무의 직무로 되어 있는데 총무실장의 직무, 각국 실의 총무 및 실장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그 전에는 실장이 안 들어갔었는데 실제는 행기실이 있으니까 실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토의 필요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가하시면 예해 주세요. 공감했습니다. 제 4절. 360단 제5항은 현재 수정동의가 교류화장정 644단 6항의 조항에 맞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수정동의안이 들어온 것은 장정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점심 식사 시간에 심의하고 내일 오후에 결의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각 재단 이사회 조직 사항,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각 연회에서 선출한으로 바꿉니다. 이거는 1, 3호와 문구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통일을 시킨 거거든요. 4항, 5항. 이 있습니까? 예, 이 없으면 가하시면 예하세요. 됐습니다. 362단. 감리본부 임직원의 정원 1. 감리본부의 임직원 정원은 2028년까지 55명 무기계약직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고 개정한 것입니다. 감리본부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거 일부러는 못 내보내거든요. 강제 조항은 못 내보냅니다. 직원 해임을 못 시켜요. 직원 해임을 못 시키는 상황인데 일단 줄여라 그래서 28년도까지 55명으로 줄인다고 안이 올라왔습니다. 토론이 필요한가요? 네?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살펴본 바로는 2028년까지 자연 감소하는 인원이 있고 또 최대한 남는 인원이 4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뭐 자원 은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자원은퇴 명예퇴직. 뭐. 명예퇴직을 한다고 해야 내보내지. 그러면은 4명 남으면 4명까지만 하면 좋은데 여기서 이 목사님들은 60세에 퇴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미리 전에 2, 3년 전에 바꾸겠다고 그러면 목회자를 안 바꿔주면 또 어떡하냐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현재 4명이라도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강제 조항이려면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만 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남부연의 송헌영 회원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보면은 2025년까지 68명으로 임직원을 정원을 맞추도록 그렇게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5년이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고 또 이번 개정안에도 본부 조직 개편안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일단 현행 장정대로 25년까지 68명을 맞추는 노력을 하고 조직 개편도 하는 등 그 다음에 더 줄이는 부분은 차후에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안으로 하시는 분. 네. 말씀하세요. 중부연회 조건도입니다. 조건도. 네네. 지금 이 안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몇 명이요? 네. 지금 몇 명이냐고. 실장. 68명이 아니지. 네. 줄이겠다는 게 68명. 몇 명이냐고. 현재 직원 수. 현재 계약직 포함해서 68명입니다. 이 사항은 KMC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KMC를 떼냈을 경우 그래서 KMC를 지금 떼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더하면 몇 명이에요? 다 더하면. KMC 직원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면 이런 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짭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인원이면 되겠다. 안 그렇지. 되겠다. 이런 거서부터 출발이 돼야지 되지. 어떻게 그냥 저 직원을 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줄이겠다. 이렇게 무식하게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예?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장님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보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제를 줄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는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저 안타까운 게 물어봐야지 된다며. 예, 이런 게 좀 안타깝고요. 이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직원들의 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직원이 많은 건지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될 부분이지.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 뭐 몇 년도까지 몇 명으로 줄이겠다? 그걸 못 줄이면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래, 그때 가가지고 사람이 다 바뀌어요.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본부에 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장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기 몇 년도까지 몇 명으로 해서 줄이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것들 심사숙고해가지고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리해고하는 방법 좀 알려줘. 그러고 지금으로서 아니 지금 그 얘 그만하고 저기 예, 예. 아니 얘기를 저기 제대로 하셔야지. 알려줘?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건 안 해요.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서 네, 네. 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박수 좀 쳐드려. 이게 아주 감사합니다. 아유, 얘기하다 보면은 아니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자, 저기요, 저기요, 저기, 저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자, 됐어요. 그만하시고요. 그래도 가부는 이거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부를 물어야 매듭을 지으니까, 자,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죠? 찬성 A, 반대 B, 기권 C. 투표해 주세요. 자, 예, 통과되었습니다. 5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365단과 650단은 그 50페이지에서 그 헌법이 부결됐기 때문에 자동 폐기되는 것입니다. 7절 하겠습니다.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373단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365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65단하고 650단은 자동 폐기돼요. 아, 자동 폐기됐지? 그렇지, 여기. 거기서 자동 폐기된 거고. 아까 부결시키셨죠. 부결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650단. 거기 또 같이 똑같은 겁니다. 네. 이것도 역시 부결된 거죠. 650단. 그것도 자동 폐기되는 거죠. 자동 폐기된 거죠. 1절 감리교본부 특별위원회 373단 사항은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로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2항은 예배서 예문연구재정 직무 추가에 따른 개정입니다. 네. 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 각 1명으로 구성한다. 3항도 신앙과 성직윤리위원. 네. 그다음에 5항의 두 번째 각 연회 감독이 추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은 다른 항과 문구를 통일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7항의 두 번째는 별도로 정한다. 다른 항과 문구를 통일한 것입니다. 예, 문구 통일한 것과 사항 내용을
인지하셨죠? 토론이 필요합니까? 네. 이의 없습니까? 예. 가하시면 예해 주세요. 통과되었습니다. 사편의회법. 의회법. 이거 화면에 띄우기로 했잖아요. 먼저 네. 화면에 왜? 예. 이 화면을 보시면 회원권, 위원, 선거권, 후보자, 피선거권 그 구분표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회원권, 지방의 연회는 재단 편입 불가 확인서를 받지 않고 있고 총회는 받는 것으로, 또 위원은 연회 회원, 총회위원 각자 부담금 재단 편입이 돼야 하고, 선거권은 부담금은 완납이 돼야 되고 재단 편입을 안 했을 때도 선거권은 가능하게, 그다음에 후보자는 부담금과 재단 편입 모두 해야 가능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4단 제4조 3항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 대표는 지방의 연회 총회에 회원권이 없다. 신설이고요. 4항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 유지재단의 명의로 등기, 법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등기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연회, 총회, 본부의 각 위원회의 위원 및 재단 이사회 이사와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네. 논의해 주세요. 논의 필요합니까? 네. 이의 없습니까? 예. 가하시면 예하세요. 통과됐습니다. 지방에 지방의 제6항에 544단 6항에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그리고 8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 제4조 각 의회 및 위원회 구성 원칙의 3항 4항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네. 논의 필요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가하시면 예하세요. 예. 통과됐습니다. 550단. 550단 지방의 직무의 4항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조 각 의회 및 위원회 구성 원칙에서 3항 4항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조항 신설된 것입니다. 네.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앞에 있기 때문에 내용만 조금씩 이 다르죠. 삭제안 어떻게 할까요? 네. 한꺼번에 다 할까요? 네. 표만 보고 가결 하면 돼요. 다시 표를 띄워주세요. 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 표대로 하는 거 찬성하시면 다 통과되는 거랍니다. 그 나머지 항이 지금 회원권이 편입 문제는 예, 총회 대표만 예, 보고 네. 예. 선거권은 다 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재단 편입 문제는 편입에 대해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권은 다 주고 피선거권은 제한하는 거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토론이 필요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어디까지 통과되는 거예요? 505단까지. 505단까지 몇 페이지까지? 75페이지까지요. 75페이지까지. 예, 총칙 바로 전까지 일괄 통과가 됩니다. 자, 네.
505단은 분리해서 해주십시오, 의장님. 505단? 505단은 합니다. 505단 빼고 하자는 말이죠? 505단은 분리해. 예. 네, 505단은 분리합니다. 자, 505는 네. 호남특별위원회 이혁창 의원입니다. 지금 네 번째 참석인데 처음 얘기합니다. 여기 아까 표를 한번 좀 보시죠. 표를 한번. 지금 지방의 연회 가입표가 되었으면 임원이나 감리사가 다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회원권과 피선거권이 다르지. 피선거 감리사는 못해요. 피선거권 감리사 못합니다. 네, 선거권만 준다는 거야. 선거권만. 임원은 될 수 있다는 건 될 수 없는 거죠. 안 되지. 저게 선거권만 준다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의 없으시죠? 가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됐습니다. 자, 505단. 제 총칙 505단. 제5조 자치기관 설치 사항입니다. 자치기관의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5. 자치기관 연회 총회의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 유지재단의 명의로 등기 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입니다. 토론이 필요합니까? 네. 교회학교 전국연회 회장 서순정 장로입니다. 1단에 505단 1조에 보면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사업을 위하여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연회 그다음에 교회학교로 설치로 되어 있는데 왜 교회학교가 제일 끄트머리로 가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 항상 역할들은 제일 먼저 교회학교를 앞세운다고 해놓고 제일 끄트머리에 가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5번째, 5번째에 가면은 성실하게 완납한다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성실이란 기준은 본인이 성실하면 성실하고 다른 사람이 성실하면 않다고 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법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법 안 자체가 다 이 경제법을 다 따진다 그러면 지금 교회 학교나 청장년 같은 경우는 임원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까지 부합한다는 좀 불합리해서 이거를 제가 좀 반대 의견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반대시죠? 찬성 있으십니까? 발언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네. 지금 뭔가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 도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게 가부가 만약에 맞다면 자치단체는요 지방의 연회 총회도 마찬가지로 전제는 교육자나 그 다음에 평신도나 똑같이 적용을 받아왔어요. 근데 폐지하면 오히려 평신도는 피선거권이 이거 만약에 개정안이 부결되면 전혀 피선거권이랑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원권도 전부 다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505단도 포함해서 통과하든지 아니면 그 도표를 반대하든지 두 가지 하셔야지 평신도는 예외적으로 피선거권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원권은 당연히 가질 수 있고 선거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표가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면 선거권은 모든 회원, 그렇죠. 모든 회원이 부담금, 세금만 내면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모든 부동산을 편입하는 거는 최소한 연회, 총회, 연합회장은
이전처럼 최소한 자치단체 회장도 비선거권을 가지려면 재단에 편입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자는 100% 피선거권자이면 재단에 편입되는데 자치단체 회원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이에요. 그럼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재의 법 해석으로는 실제로 모든 회원권이 실제로 재단 편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5단을 따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네. 뭐 그래도 지금 따로 하자고 그래서 그걸 빼놓는다고 얘기를 했으니 어떡하냐고? 어쨌든 지금 예. 앞에 걸 가결했으면 이것도 가결이 돼야 된다는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505단까지 읽은 건데. 근데 사회자가 잘못했으니 어떡하냐고. 에? 뺀다고 말을 했잖아. 그러면 그래도 내가 말을 잘못했으니 결국은 투표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투표하겠습니다. 찬성 A, 반대 B. 네. 투표를 시작해. 네. 예, 김철중 의원입니다. 지금 송 변호사님 나오셔서 다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자치단체의 규정이 잘못됐다고 결국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각 성교회에 규칙이 있습니다. 사회 말하면 정관이죠. 규칙 개정을 할 때는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입법에 상정해서 입법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그 규칙이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각 성교에서는 규칙을 입법에 상정해서 승인받은 겁니다. 그 승인 내용이 뭐냐 하면 입법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의 선거권을 어떻게 주고 피선권을 어떻게 주고 하는 선거법이 있습니다. 규정. 자치단체 선거법이 있습니다. 그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계 예를 들면 회비를 부담하고 6년 이상의 임원 경력이 있어야지만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이미 그 안은 지금 말씀처럼 장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에서 인준받은 규칙안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입법에서 그 규칙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죠.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장 중에서 많은 회장님들이 지금 재단 편입 문제로 다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로 지금까지 저도 남성계 종무위원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독회장을 출마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출마가 안 되니까요. 그걸 관리해서 문제가 없이 만들었지만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출마하지 않는 교회는 신경을 아무래도 덜 쓰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차장에 교회가 재단에 편입이 되어 있는지 교육관이 들어가 있는지 관심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속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 건사를 하겠지만 자치단 평신도들이 어떻게 건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청년선교회 청년의 다 젊은이들,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재단 편의 관계를 갖다가 알 수 있겠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승인해줘 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키워서 훈련시켜서 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감독회장하고 자체가 똑같은 레벨입니까? 여기는
나름대로 역할이 주어지는 것들이지만 자치단체는 봉사하는 단체장들입니다. 평신도는 봉사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재단 경비표에 묻혀놓게 되면 아까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재단 편입 안 한 분들에게도 지방의회 회원권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재단 편입 안 했는데 어떻게 회원권을 줍니까? 자, 그래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그냥 넘어가시면서 왜 자치단체의 문제를 갖다가 잘못된 어떤 의견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예. 난 저도 자치단체들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아.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네. 자, 알았습니다. 네네. 평신도들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인력을 키워서 자비로 봉사하고 선교장이 돼서 지방이나 연회나 총회에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자치단체입니다. 이분들에게 교회 경제법으로 제재를 간다는 게 자치단체를 말살한다는 의미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요. 이 법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자, 그만해. 찬성 반대 다 했잖아요. 아니, 그만해. 예. 의사 진행 발언 먼저 하세요. 가만 있어. 방금 통과된 법을 다시 보겠습니다. 504단 사망상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평신도 포함 연회, 총회, 본부의 각 위원회 위원 및 재단 이사회 이사와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이게 가결됐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자치단체 이야기하지 않아도 실제로 자치단체 연합회 총회 회장은 총실이 멤버 당연직으로 여태까지는 인준이 됐으면 그리고 총회 대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법도 그 이전의 현행법도 총회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 하고 회장으로서 피선거권이 자격이 현행법상이나 개정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혼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현재 법에서 총회 대표, 연회 대표 될 수 있다. 회장도 마찬가지 될 수 있다라고 그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의 개정안은 선거권 과감하게 확대하고 지방의 연합회장만 편입을 안 해도 됩니다. 완화한 거예요. 현재의 법은 지방의 대표도 안 돼.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의 편에 지금 삭제한 제44조 6항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구역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야. 현행이. 그리고 연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지재단 규정이 실제로 보시면 현행법을요. 지금 개정안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야. 2023년에도 현행법입니다. 886 가지고 계시면 제2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유 재산과 회원권. 그냥 법적으로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고 법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1항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유지재단에 속하고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 교육자, 형식도 똑같습니다. 회원은 이 선거권이 없다. 이게 현행법이에요. 이게 현행법이에요. 이게 현행법이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정법은 뭐냐면
현재 지방의 연합회장은 편입 안 해도 된다고 선거권 그거는 대단이랑 관계없이 선거권은 세금 낸 부담금이죠. 부담금을 낸 사람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굉장히 개정안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평신도 단체 여러분도 자율성은 여태까지 규칙은 보시면 알겠지만 규칙이 다 입법총회에서 가결되지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여기와 같이 다 피선거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론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거지 이게 개정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게 팩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만. 아니, 지금 그만하세요. 지금 오히려 기존 법보다도 완화시켰는데, 네. 네. 주세요. 지금 자꾸만 기존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역대 회장들 마찬가지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선교회, 교회학교, 청년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을 다 했는데 그동안의 재단 편입 문제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확인해 보니까 편입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단체장 중에서도 재단 편입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성교도 직전에 재단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자꾸만 그 기존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입법회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았어요. 자치단체는 이렇게 해라. 우리 장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자치단체는 자율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셨어요. 입법위원들이. 자, 그 자치단체의 선거관리법 규정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68년간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장로님, 유독이 지금 저는 그만하시라고. 약간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강화시킨 게 아니고 완화시켰는데 그러네. 지금 현재 법은 완화시킨 거예요. 예? 자, 그만하세요. 들어가시고 하세요. 네. 주세요. 2번. 제가 말씀하시고 하시죠. 아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2번 하시고 그만합시다. 자, 제가 말씀 그만해요. 네. 저 경기연의 오수철 장로입니다. 현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입니다. 저희 문제로 지금 이 법이 올라온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드리면은 저희 5개 단체는 5개 단체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우리 교리 장정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각 단체별로 피선거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선거권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가 여성교회는 126년 동안 그대로 해왔고요. 저희 남성교회는 68년 동안 하고 청년회 다 교회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 경제법에 이 적용을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경제법은 교회에서 부담금이나 이런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감독님, 감리사님, 감독회장님에 관한 그 피선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근데 우리는 자치단체는 여기 장로님들 다 계시죠? 자치단체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선교 전도 단체입니다. 이 왜 선교 전도하는 단체를 왜 이렇게 더 활성화되도록 법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규칙을 왜 주십니까? 지금 송인규 변호사님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는데 저도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감리교단을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변호사님은 우리 감리교단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법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우리 감리교단 자치단체를 분쟁의 도가니로 넣는 장로님, 개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법 얘기만 해요. 아니,
잘못된 얘기라고 그래도 의견이는 의견이야. 자, 예. 긴급동의라고 그랬어요. 네, 네. 짧게. 짧습니다. 오늘 입법의회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 50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보칙 136단 제36도 이 항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부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칙에 의해서 모든 기관 자치단체는 개정을 할 때 입법의 인주를 받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논의하신 현직 전직 사평 총군 남성교회 연합 회장님들의 그 의견은 이 안을 준용해 볼 때 그 발언 내용이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동의안으로 의장님 순서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예? 뭐라고? 그냥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으셨지요? 양쪽 얘기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준비해 주세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A, 반대는 B, 기권은 C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결되면 마패법하고 다 상충됩니다. 아이 그거는 할 수 없잖아. 그냥 어쨌든 그건 내가 지금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예, 통과되었습니다. 자, 당회 519단 당회의 제19조 당회의 직무 중에서 당회는 당회 회원 명부를 조사한다. 그랬는데 현행은 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교인 정리를 정기당회든 임시당회든 당회를 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기당회 때문에 해야 될 경우는 중간에 임시당회를 할 때는 죽은 사람도 있고 명단에 있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이런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입교인을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뺀 것입니다. 자, 입교인 명부 정리를 정기당회에서만 하겠다는 것을 임시당회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자, 논의 필요합니까? 네, 말씀하세요. 문제가 서울연의 이경덕 회원입니다. 문제가 없는 법안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제일 문제가 있는 법안이고요. 그리고 당해 먼저 현재법은 입교인 정리는 정기 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정기 당회를 뺐거든요. 예, 그게 반대죠. 다른 네. 말로 말하면 임시당회에서도 할 수 있다. 입교인 정리를. 반대 발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 교단 탈퇴하는 세력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정기당에서 교단 탈퇴를 시도를 했는데 장로님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있다가 임시당회를 열어서 그 장로를 제명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당회 임시당회는 조인을 정리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자, 권한도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네. 네, 됐습니다. 아니요. 예, 아니, 이게 반대니까. 만약에 임시당이 그냥 이 개정안이 올라온다면 담임 목사가 1년 12달 임시당회를 열어서 자기 뜻에 반하는 장로나 그럴 수 있다. 교인들을 무제한으로 제명하고 입교로 정리할 수 이 법을 네. 부결합니다. 네. 그 안에 있고 이 안에 대한 반대안입니다. 찬성안이 있습니까? 찬성안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안은 투표해야죠. 네, 투표하겠습니다. 찬성안 A, 반대 B, 기권 C.
예, 해결되었습니다. 지방에 550단 제14망 권사 임명된 연수에 따라를 권사 집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여선교 회장은 연회 및 지방의 남녀 청장년 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연합회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논의 필요합니까? 네, 질문. 그 왜 장계위원들이 자꾸 질문해? 김종호 목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의 직무입니다. 지방의 직무는 연회에 보내는 회원을 지방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왜 총회까지 여기서 지방에서 얘기를 합니까? 총회 대표 각 15%를 왜 지방에서 얘기합니까? 총회 보내는 거는 연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지방의 직무에 총회를 집어넣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정 개정에서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 문제 총회는 지금 지방회를 다루는데 총회 대표까지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요. 그거는 맞는 말 같은데? 네. 예? 예. 중부연의 이은주 회원입니다. 저도 네. 지방의 단체장을 하고 연회나 이런 데 계속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이 자체가 조금 여기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네. 예. 네. 자, 저기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 이 현행법도 똑같아. 그거는 개정안이 아니야. 똑같아. 그 개정안은 큰 글자로 쓴 것만 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지방에 선교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 지방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단체장은 여기 법이 안 나와 있더라도 연회 대표로서 다 장현식으로 나간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지키고 있는 지방인데 마찬가지로 지방의 활성화가 되어지면 그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당연직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그것을 법을 다뤄줘야만이 되는 거지 지방의 문제니까 지방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잘못된 자.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돈되어진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찬성합니다. 예. 저기 지금 저 김종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이 이 현행법과 개정법이 그거는 변함이 없어. 아, 잘못됐으면은 장계회에서 바꾸셔야지. 근데 그거는 바꾸질 않고 여기 큰 글자로 돼 있는 요것만 정리하자는 아닌데요. 네. 네. 저기. 저는 반대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연회 및 지방 남녀 청장년 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연합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당연직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연회 대표로 당연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 교회 재산을 갖다 등재하지 않은 지방회장은 가능한데 연회 대표나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방회장이 등재를 안 한 교회의 장로가 지방회장이 되었을 때 연회 대표가 된다 그러면 그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대합니다. 아니 못 뽑는 거지. 아니 근데 아까 그 지방회장은 뽑을 수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될 수 없다니까. 네. 자, 현행 지금 요것만 얘기해 주세요. 요것만. 지금 밑에 부분 그 문제는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 권사를 임명된 연수 따라 하던 것을 권사와 집사까지 했고 지방에 남녀 청장년 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연합회장까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만 통과시켜줘. 네. 저 발표 줘. 번 마이크입니다. 네. 경기연의 민경록 회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 지방에까지 상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여기 회원에 결의할 수 있는 분들은 장로님들이 많으신데요. 그 집사님들과 청장년 교회학교 지금 청년회처럼 붕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젊은 감리교 차세 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감리교가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돼서 우리 개교회와 찬성안이죠? 지방에서 집사들 그리고 청장년들 교회학교 청년회가 다시금 부활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 정기원의 천장년 회장이었습니다. 네. 찬성안과 반대안이 둘이 똑같이 나왔으니까 투표하겠습니다. 투표 찬성에 A, 반대 B, 기권 C. 네,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회 오늘은 총회까지 가는 데까지 가보십시다. 9시까지죠? 네, 연회. 587단 2항입니다. 원래 지난번 입법에서 연회를 5, 6개 연회로 재편한다고 결의를 해서 이번 입법에서는 방법론만 논해서 연회를 5, 6개로 축소하려고 했는데 연회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2025년 입법에서 다뤄도 지난번 입법에서 2026년부터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시행하는 날짜는 연도는 똑같게 하고 2025년 입법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 늦췄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까? 이의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가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됐습니다. 594단 594단 연회 서기는 정서기는 교역자, 부서기는 평신도로 각 일명을 선출한다는 것인데 총회와 통일을 기한 것입니다. 예, 총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연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든 겁니다. 논의 필요합니까? 이의 있습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됐습니다. 595단 연회 직무 중에 연회 행정재판위원은 12명,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 전문인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감독이 지명하는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예, 논의 필요합니까? 이의 있습니까? 예,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됐습니다. 1492단 재판위원회 구성입니다. 여기도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이의 없습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됐습니다. 595단 연회의 직무,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국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하고 1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옆에 거하고 뭐가 달라요? 실행부위원, 각국위원 뭐 이런 것들이 명시된 것. 예, 실행위원회가 빠졌군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이의 있습니까? 네,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습니다. 6항에 여기는 호남특별연회가 이제 정연회로 되었기 때문에
그 호남특별위원회를 삭제하고 그 똑같이 한 거죠. 네, 똑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네, 호남특별위원회가 전체가 다 호남연회가 정연회가 됐기 때문에 다 삭제되는 거니까 그래서 호남연회를 삭제하고 정연회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되었습니다. 18번 삭제도 본부 특별위원회는 연회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8호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일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이건 이동한 것입니다. 19항에서 위원 선출하는 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예, 이의 있습니까? 네,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되었습니다. 20호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당연직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뭐 옆에 거 별로 평신도 단체의 선출직 대표가 빠진 겁니다. 예, 평신도 단체의 선출직 대표 요거를 뺐습니다. 그러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까요? 이의 있습니까? 네,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되었습니다. 총회 623단 제3항입니다. 3호 감리회 본부 임원 및 도서출판 KMC 사장은 총회 직능 대표가 된다. 이건 이동한 것입니다. 총회 조직을 쉽게 볼 수 있도록 11항에서 이동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4. 선출직 교역자 대표 정회원수의 비율로 연회에서 배정하여 연급 전문성 지방회를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 네, 지금 5. 4단이죠? 네. 예, 4단 3항은 이렇게 이동한 거고 4항은 전문성을 수정한 거, 동일하게 수정한 거거든요. 네, 또 한꺼번에 쭉 해주시죠. 문제 있는 것 좀 하면 되니까. 5. 선출직 평신도 대표 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연수와 전문성, 지방회를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 6.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5%는 여성으로 15%는 50세 미만으로 이게 미만으로인데 미만된 1호? 네, 이거 글자 선출한다. 하나가 빠졌구먼. 미만으로 요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요거 글자 선출한다. 여기까지만 우선 다루죠. 예, 여기에서 특별히 다룰 문제 있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되었습니다. 8항 총회 대표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책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맞는 경우는 제외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 뒤도 한꺼번에 다 11번은 사망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또 11번은 사망으로 이동. 여기에 논의가 필요합니까? 네. 이의 있으십니까? 네.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통과됐습니다. 자, 지금 8시 35분인데 그만 너무 많이 했어요. 내일 할 게 없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늘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 9시 반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가시면 이해하세요. 산회하겠습니다.
예, 생활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는 8시부터입니다. 오늘 식사하셨던 그 자리에서 8시에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회집은 9시 30분입니다.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내일 저희 2일자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각 방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화 요원들이 각 방문할 예정인데 자리에 계시지 방에 계실 경우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내일 오전 9시 반 회집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아주 중요한 거 광고를 빼먹었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투표기 나가시면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오실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투표기 반납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드리겠습니다.